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SNS를 통해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개혁신당 국회의원에게 5천만 원의 특별상비를 납부하라고 대표님께서 요구했다고 썼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면은 일부 대표님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과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어서 이준석 의원을 당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님 입장. 우선 첫 번째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제가 투명한 회계보고 그리고 공개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전략기획부총장이었던 저희 지금 비서실장의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여름에 김철근 사무총장은 새로 비례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별 당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시 전략기획부총장이었고 제 산하의 총무부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부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금액을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꽤 되지 않겠어요 했더니 한 5천만 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특별 장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김철근 사무총장이 말한 이유는 바로 이준석 의원이 향후에 선거 자금으로 쓸 그런 자금을 좀 모아달라라고 부탁을 사무총장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아마 김철근 사무총장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네.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렇게 모두 합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 당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1천만 원은 냈습니다. 1천만 원 냈나요? 그 이후에? 우선 합의가 된 부분이고 뭐 자세한 것들을 저희가 해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당에 대한 좀 그 아쉬운 부분이라 여튼 그 회계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개할 거고 아까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부러 이준석 의원을 배제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늘 행사나 어떠한 곳에 이준석 의원이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했고 이준석 의원께서 참석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인사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함께 여기 계시니까 뭐 증인이 되어 주시겠지만 서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당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의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이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 기자회견문을 읽으셨다면 그러한 질문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정책위의장을 그 문대문 당협위원장이 아신 것도 얘기가 좀 많은데 이게 뭐 로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임명하실지. 저는 우리 당내의 그 괴베스적인 그런 선동 정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미래를 바라보는 정당으로서 저 당대표로서 제가 있는 동안은 양당 기득권들이 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들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정당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뇌물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 자체가 저희 창당 정신이나 저희의 가치를 너무 모르시는 분의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위 의장에 대한 임명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준석 의원도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했었던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에는 3명의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임명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부의장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3선의 또 구의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당에서는 괜찮은 커리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 경험으로 풀뿌리 정치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임명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거는 제가 보도자료에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로비를 받았다와 같은
그런 질문들은 좀 악의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의원이 사무총장 경질 지원에 대해서 당원 선언제를 요구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또 예를 들면 당 사무처 당직자들 이런 분들이 성명서를 내거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표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물론 제가 한 명 한 명 다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은 이야기 드렸어요. 하지만 기자회견문에도 있습니다만 사무처의 임면권과 관리는 사무총장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직원들을 제가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가 없는 저희 그 개혁신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별로 만날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국장이든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왜 굳이 김철근 총장이 있었을 때 말을 못했다가 김철근 총장이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임명을 하셨는데 그분이 해임되시고 난 뒤에 그런 성명서를 냈는지는 조금 의구스럽고요. 성명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그래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직접 만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라는 거를 제가 요청했어요. 만나자고. 근데 여전히 이제 만나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가 사무실로 직접 가고 싶지만 그 또한 불편하다고 해서 가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김철근 총장은 선출직 최고위원인 저한테도 뭐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에 협박 전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철근이 버티고 있고 그 뒤에 이준석 의원과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압박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고 전화를 줘서 김철근이 돌아오는 게 너무 두렵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달라, 집단 왕따를 당하고 있고 현재 이 발단이 결국은 김철근 사무총장의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됐다는 내용을 저희 집사람과 같이 내용을 듣고 이걸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녹음을 해도 된다고 해서 녹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 전체가 대표를 버리고 공격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침묵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것들을 하나하나 해명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을 좀 봐주시고, 저는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공당답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기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도 적어도 이 나라에 희망을 가질 만한 정당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에 약속했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 정치개혁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좀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좀. 네네. 네, 저 네. 하나만 더요. 그 이준석 의원이 그 아까 SNS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 당시에 이제 비례 당선권 요구를 위해 동탄 선거 지역으로 찾아가서 3시간 동안 요구했지만 좀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영등포 갑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다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기억하는 지금 시점을 말씀드린다면 이준석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던 것이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3월 5일 정도에 오산에 가서 정치할 수 있을 그 사무소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3월 7일에 영등포에 1호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3월 4일은 바로 출마 선언하시면서 그때 아마 처음으로 뭐 사무실 구하고 막 그러셨을 때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원래 오산으로 출마를 요청하셨어요. 근데 오산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고민하면서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추천하신
그 영등포가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최종 결정했고요. 그것에 대한 저만의 증거물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던 이준석 의원의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제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김철근 총장이었고요. 네, 김철근 총장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도 참 궁금하네요.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건이 허나 이준석 간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를 뭐 울면서 3시간 동안 빌었는지 2시간 동안 빌었는지 그건 본인들 문제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천하람 의원을 보내서 당연 당규에 있는 룰을 어겨가면서 본인들이 무리수를 쓴 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게 제가 이 소위 말해서 허나 이준석 싸움에 참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저는 첫 번째 이 비공개 회의 때 참석을 안 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류였고 저만 어떻게 보면 외부인으로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20% 가까운 득표를 해서 이 지도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면 권력 싸움하는 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첫 번째 비공개 회의 녹취록 2시간 반짜리를 듣고 같이 옆에서 호텔방에서 들었던 저희 집사람은 여성이 허은아가 너무 불쌍하다고 울면서 2시간 반이 끝나고 난 뒤에 천하람 의원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깡패예요. 마치 뒤에 있는 정말 조폭 두목 있고 그 중간 행동 대장 보고 나가서 반드시 이번에 끌어내리고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지금까지 녹취록이 총 6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공개하면 기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이 개혁신당의 사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속속들이 다 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몇 년 만에 저희 집 근처로 와서 형님 좀 만납시다. 집 근처에 왔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커피숍에서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40분 정도 얘기했는데 그때 저한테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른정당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양당 정치 이거 국민들한테 너무나 상처 주지 않느냐. 우리가 바른정치 해보자. 그러면서 저보고 형님 같이 대구로 갑시다. 그때 대구로 가겠다고 하는 멤버가 자기가 이철이 그 다음에 천하람, 조홍천, 자기 거기다가 조호영 의원이 공천 떨어지고 나면 주호영, 저 이렇게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선거를 하면 충분히 대구서부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동의하고 떨리는 가슴으로 이 이준석 의원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 험지인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시당을 만들고 선거를 완주했던 겁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 안 왔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저한테 전화 와요. 자기가 동탄으로 가려고 결정해놓고 저한테 대구를 못 가는 거를 갖다가 이 명분을 쌓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성을 띄고 있는데 진짜 한 달 반 지나서 명함을 우리 아버지 80 넘은 아버지하고 명함을 5만 장 이상 뿌렸는데 그 지역구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 녹음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조영진 대변인이 옆에서 같이 들었고 스피커부터 틀어놓고 정말 그 자리를 비우고 저보고 수성 갑으로 옮기고 자기가 수성을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의와 약속은 뭔가 거짓말 너무 발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동탄으로 옮기는 거 보고 제가 이러려고 이 친구가 이 대구 수성을 비우라고 해놓고 네가 결국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동탄 간다고 명분을 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모든 발단은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준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허은하 대표가 너무나 안타깝고 가련하고 불쌍해서 제가 여기에 뛰어든 거지 제가 선출직으로 이미 최고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바라는 것 없어요. 저는 이게 선과학의 싸움이고 정의의 불의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로 잡고 이 지도부를 내려오든지 아니면 당을 나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성토회장이 되면 안 될 텐데 각자 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는 작년에 허은하 체제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체제하에서 이러한 이준석 의원의 상황을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작년 10월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한 번도 저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화합을 주장하는 당협위원장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그날 저녁 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협박성 전화였습니다. 그 성명서에 이름을 계속 둘지 떠날지 판단해라. 화합이기 때문에 있겠다 했더니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천하람 의원이 단톡방에 기회를 주겠다. 12시까지 자정까지 해명을 해라. 거기 성명서에 이름을 둘지 떠날지. 이걸 보고 이건 완전히 잘못돼 있구나. 잘못 이준석 의원을 해석하고 있었구나. 7만의 우리 개혁신당을 제대로 통합하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 5천만 국민을 품을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2달 뒤에 다시 이 개혁신당의 진실을 위해서 뛰어들게 된 겁니다. 네, 두 분께서는 개인적인 말씀들을 주신 거고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은 우선 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문제들을 들춰내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침묵이 답이 아니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리고 왜 제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려야만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니까요. 저희는 이준석 의원이 저는 그리고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께서 이 부분을 민주적으로 공당의 주요한 자산답게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우리 당의 문제를 해답을 얻기 위해 그리고 원래 계획된 로드맵대로 재보궐선거와 그리고 앞으로 치르게 될 수 있는 대선 준비를 위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좀 더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